일본의 여행 작가 다카시 아유무는 자신의 책 러브 앤 프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일상이라는 삶에서 자기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이번 주말 일상을 벗어난 여행을 통해서 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기만 한 하루가 느리게 느껴지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 만나보는 시간,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 작가님과 인사 나누자마자 제가 웃은 이유가요. 네. 작가님 그냥 인사만으로도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네. 오전에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요. 네, 무슨 일이요? 아, 제가 이제 곧 새 책을 이제 발간이 되는데. 네. 인쇄소에서 이제 막 책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다가 제가 지금 왔습니다. 아, 그런 설렘이 지금 느껴져요. 네, 저는 몰랐는데. 업데이트 그러나요? 네. 일단 축하드려요. 새 책이 이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저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창피하기도 하네요. 아니요, 좀 조금 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갔다 온 내용들이 실린 책이에요? 아, 이번 책은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갔다 온 이제 여행은 아니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번에도 어머니랑 다녀왔어,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듣거든요. 네. 이번에 혼자 다녀왔고 작년 초까지 제가 한 5개월 동안 그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미얀마 등등 조금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안 가시던 지역을 한 5개월 동안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여행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담은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행지 자체만으로도 좀 솔깃한데 네. 이번엔 또 혼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또 어떤 것들이 달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파란만장했다라고 하시니까 아니 여행 베테랑이 파란만장하면 또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계속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터져가지고요. 아, 정말요? 심지어 제가 이제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도 평범한 날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 자체를 딱 하루만 평범했으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네. 딱 하루만 평범했으면 네. 이게 다음 주에 책 이제 된다고요? 예, 출간이 돼가지고요. 아마 다음 제가 방송할 때쯤이면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청취자분들도 우리 태원준 작가의 새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은 물론이고요. 이제 다음에 또 태 작가님 출연하실 때 많이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휴가지 하면은 조금 이제 먼 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다음에 또 가까운 데 가자니 사람이 많은 곳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가까우면서 사람도 적고 게다가 볼거리도 많은 일본 시코쿠 섬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코쿠 섬이요? 네. 네. 여기가 어떤데요?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일본에 이제 크게 4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제 도쿄가 위치하고 있는 이제 혼슈 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큐슈 섬이 있고 또 저기 어디죠? 북쪽에 홋카이도 섬까지 이제 3개의 섬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남쪽에 아주 작게 시코쿠 섬이라고 하는 4번째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많은 취항을 하진 않고요. 저비용항사 2곳에서 여기까지 취항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최근 들어 많은 한국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계신데 저도 작년에 처음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많이 좀 유명했었잖아요. 네. 정말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시코쿠에는 또 이제 이게 전체적인 지역의 이름인 건 거죠? 거기에 또 다른 도시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을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드리면은, 일본에 이제 크게 4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작은 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얼마나 작냐면은 그 섬에 현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시라 그래야 될까요? 네. 시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섬을 한 바퀴 둘러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4개의 현 각각에 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동하셔도 좀 색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재미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근데 우동의 본고장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4개의 현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현이 이제 카가와 현인데요. 네. 이 카가와 현이 왜 우동으로 유명하냐면은 카가와 현의 옛 지명이
산우키였습니다. 아, 산우키 우동 들어봤어요. 예, 산우키 하면 정말 우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가와현은 우동의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우동을 즐기기 위해서 이 현을 이제 찾고 있고요. 특히나 2002년도에 대단한 산우키 우동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가이드북이 출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내에서도 우동 붐이 일면서 이 카가와현이 더욱더 우동에 관련된 관광 콘텐츠를 네. 많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 얼마나 그 우동에 대한 자부심이 높냐면요. 저도 이제 이 공항, 이제 카가와현의 공항으로 딱 떨어졌는데 공항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이제 착륙을 하는데 창밖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산우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되게 유명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수도처럼 생겼는데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우동 국물이 나와요. 어머나. 네. 그럼 그냥 그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이제 국물을? 컵도 이제 종이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카가와현 이제 공항에 내리시면은 여기 이제 다카마츠 이제 공항인데 네. 거기 내리시면은 빼놓지 말고 2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전 세계 하나뿐이 없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우동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동을 본격적으로 드시기 전에 좀 에피타이저라 그럴까요? 네. 우동 국물을 이제 드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맛은 어떤가요? 굉장히 짭짤하고 맛있죠. 그야말로 이제 이곳은 우동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조차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우동도 굉장히 맛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공항 1층으로 내려가면은 안내센터에서 우동 패스포트를 나눠줍니다. 이건 뭔가요? 그래서 이제 우동과 관련된 모든 어떤 관광지, 유명한 우동집, 그다음에 또 그 우동 박물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묶어놓은 작은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 이제 스탬프를 찍고 다니면서 하는 재미도 있고 이 카가와현에만 알려진 바로는 800개가 넘는 우동집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동을 거의 하루에 5끼씩 이제 드시면서 순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우동 택시도 있고요. 그래서 택시 위에 그 택시 마크가 있잖아. 그게 네. 우동 모양으로 생겼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기사분께서 우동 이제 관련된 많은 이제 딱 그 정해진 코스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동을 좀 맛보실 수 있고요. 우동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량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뭐 단체 관광객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우동 버스에 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가이드가 우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전설들, 이야기들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동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 훑어주기 때문에 뭐 카가와현에 가신다면은 굳이 내가 다른 거를 보고 싶어도 네. 우동과 관련된 것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혹여라도 이제 우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네. 우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가와현 꼭 가보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동 수도꼭지? 네네. 우동 국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아니, 또 세계적인 예술 작품도 이 카가와현에 있다고요? 예, 카가와현에 또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요. 이 카가와현 내에서 이제 그 다카마치라고 하는 이제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일반 어떤 배라면 한 50분 정도, 그다음에 계속선을 타면 한 25분 정도 이제 이동을 하면요. 그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나오시마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섬 안에 거의 이 섬 자체가 그냥 예술의 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쿠사마 야요이라는 이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네네. 조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노란 호박 그 조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줄가 예, 있고요. 검은 줄가 우리 한 백화점에 전시된 적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네, 기억해요. 예, 그 작가가 바로 이제 이곳에 작품을 많이 남겨가지고요. 이제 섬에 딱 도착을 하시자마자 이제 부둣가에 거대한 이제 노란 호박이 이제 딱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증샷을 찍으신다 그러죠. 네. 예, 노란 호박도 있고 조금 가시면 이제 빨간 호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의 많은 작품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제1교포 중에 이우환이라고 네. 우리나라 이제 출신이신 거죠. 이우환 그 세계적인 또 조각가가 있으세요. 그분의 이제 미술관이 있습니다. 또 그 미술관 자체도 안도 타다오라고 네. 역시나 세계적인 일본 출신의 건축가라고 할 네. 수가 있거든요. 두 분의 콜라보 작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섬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네.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과 박물관 등등이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살짝만 넘어가시면은 예술의 향기 흠뻑
빠지실 수가 있어서 거의 반나절 이상 굉장히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동을 이제 다카마치 시내에서 즐기시고 그다음에 배 타고 넘어가셔가지고 나오시마 섬까지 즐기시면은 뭐 카가와현은 거의 정복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우동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네. 우동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끌리지 않았었는데 이 나오시마 섬 얘기를 네. 들었을 때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은 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예, 카가와현을 이제 즐기셨다면은 뭐 기차나 차량을 이동해서 이제 서쪽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요. 네. 이제 그쪽에 이제 에히메현이 나타납니다. 이 에히메현도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산 정상에 이제 그 에히메현의 이제 어떤 주도라고 해야 될까요? 현청이 있는 이제 마치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도시에 이제 가시면은 마치야마 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에 성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뭐 여러 가지 또 나고야 성이라든지 아니면 오사카 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 마치야마 성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역사가 거의 뭐 800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전통을 느끼실 수 있는 데다가 이 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보통 올라가시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면은 올라가시는 순간 정말 그 시코쿠 섬의 전경이 쫙 보입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또 마치야마 시내의 모습과 함께 그 시내에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원래 막 그 뭐라 그러죠? 대관람차도 있고 네. 저 멀리 막 그 쇼핑센터 같은 그 건물들이 되게 이쁘게 딱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성의 어떤 전통뿐만이 아니라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을 하는 또 이런 성까지 있기 때문에 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일본의 보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 보짱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저게 샌님, 어떤 도련님 이런 네. 뜻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 마치야마로 이제 발령을 받은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또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어떤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의 뭐 운수 좋은 날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유명한 근대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설의 배경이 바로 이 마치야마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시면은 이 소설 보짱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일본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내수 관광을 굉장히 많이 키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 단지 이 소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고요. 이제 뭐 노면 전차라 그래야 될까요? 뭐 트램 같은 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네. 보짱이라는 이 소설에 이제 근대 소설이다 보니까 전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차를 그대로 복원해 놔가지고 네. 보짱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곳곳을 정말 완전 옛날 스타일이에요. 막 나무로 되어 있고 또 차장 같은 경우는 그 검은 제복에다가 옛날 그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시면은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널찍한 시장이 있는데 네. 시장 앞쪽에 보짱 시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짱에 등장하는 이제 많은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매시 정각마다 나와서 막 춤을 춰요. 되게 재밌고 또 네. 많은 이제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줘가지고 이렇게 보짱과 관련된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히메현이기 때문에 카가와현 즐기시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온천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도 그렇죠. 또 유명한 온천이 있다고요. 예, 일본은 온천은 빼놓고 또 관광의 어떤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마치야마에도요. 보짱 그 시계 보짱 시계 바로 뒤쪽으로 네. 유명한 이제 온천이 있습니다. 바로 도고 온천이라고 하는데요. 도고 온천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명의 이제 온천이 있는데 네.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조금 더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곳은 무려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3대 온천으로 꼽혀가지고요. 굉장히 좀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불이 타가지고 소실이 되어가지고 1800년대에 재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는 거의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온천이 좀 유명세를 탄 이유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네.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따진다면은 뭐 대만의 지우펀, 그다음에 중국의 리장이라는 도시와 함께 이제 세 개의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구 온천이고 그 주인공이 제가 그 기억하기로 치히로라고 하는 그 꼬마인데 네. 그 치히로라는 꼬마가 이제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이렇게 온천 같은 곳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네. 그 온천이 바로 이 도구 온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물은 좀 어떤가요? 물 굉장히 좋습니다. 저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을 지진다 그러죠. 네. 예, 몸을 지졌는데 정말 뭐랄까 그 천연 온천이어가지고 굉장히 네. 이렇게 좀 깨끗한 느낌이 되다가 몸이 좀 정화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데다가 이게 1층에 온천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2층은 휴게 공간인데 이 휴게 공간이 공동 공간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긴 하는데 가족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한 3만 원대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그 3만 원대 정도의 개인실을 빌리시면은 네. 굉장히 좀 고즈넉한 다다미 방 안에서 이렇게 차하고 그 당고 아시죠? 네. 그 일본 그 달달한 그 네. 이제 간식인데 당고 즐기시면서 좀 이렇게 좀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단순히 이제 그 온천만 하지 마시고요. 2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코쿠 섬 자체도 낯설었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정말 숨어 있는 관광지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가 근데 또 빼놓을 수 없이 또 뭔가 모티브가 된 것들이 있다면서요? 예, 하나 더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카가와현이랑 지금 에이메현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카가와현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고치현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치현은 혹여라도 아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고치현 자체가 또 역시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호빵맨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 좋아할 만하겠네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떠나긴 했는데요. 네. 그 호빵맨의 작가가 야나세 다카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 작가가 이제 이 고치현 출신이어가지고요. 고치현은 그냥 모든 것들이 호빵맨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일본 그 현지 어떤 캐릭터 이름으로는 안팡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빵맨이 되게 착해요. 혹시 보셨죠, 어릴 때? 맞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호빵맨이 자기 그 몸의 일부를 띄어서 이렇게 먹여주거든요. 아유, 그 정도로 굉장히 착한 캐릭터인데, 이 이제 뭐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시더라도 지하철 개찰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단에 다 그 호빵맨 캐릭터들이 막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상상이 되네요. 호빵맨 아예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버스가 되었든 어떤 뭐 전철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시더라도요. 거기 호빵맨 이제 캐릭터가 있고요. 네. 시내 어느 곳을 나가시든지 호빵맨 관련 기념품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와 가신다면은 정말 아이들이 뭐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뒤집어진다 그러죠.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공간이어가지고 네. 시코쿠 한 바퀴 도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 고치현까지 가신다면은 굉장히 좀 보람차게 여행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저희가 다카마스 공항 수도꼭지에서 우동국물 나온다고 네. 얘기를 해드렸더니 4867 청취자님께서 그러면 우동면을 좀 미리 들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안 될 거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실제로 그 영상을 업로드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 이름 이제 태원준하고 이 우동 국물 꼭지 하면은 그 이제 검색어로 이제 그 영상이 뜨거든요.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한번 직접 보시면 진짜 어디 웃기거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되나요? 예, 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뭐 초록창, 포털에서? 예, 네. 초록창에서도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태원준 우동 수도꼭지를 검색을 하면 또 재미있는 영상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또 태원준 작가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봤는데요. 여행의 발견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